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의 오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4.0 데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더스트리 4.0과 SAP의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오버 메스의 쇼케이스 2020년도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쇼케이스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디스크리트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단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조 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연결돼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맥킨지에서 리서치를 했던 결과인데요.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잠재력, 그리고 현 상태에서 이제 SAP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인더스트리 4.0은, 잠재적으로 3.7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4천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맥킨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고객들, 그 다음에 맥킨지에서 조사한 고객들이 모두 인더스트리 4.0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68%. 그런데 그 중에서 여전히 파일럿 단계밖에 안 해봤다라고 하신 분이 41%. 그리고 일부는 진행을 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디플로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고객이 29%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전히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 기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P는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컨셉을 오른쪽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산업 전환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설비와 비즈니스 시스템을 관통하는 분석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화된 제품을 낮은 가격의 고품질로 생산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0은 우리 카거만 SAP의 회장님이셨던 카거만 박사님께서 이제 독일 정부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2011년도에 처음에 그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5년도를 진행을 하면서 SAP가 2019년도에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픈 인더스트리 4.0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에코풀을 이제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얘기를 좀 4.0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SAP가 전략적으로 인더스트리 4.0에 접근을 할 때 얘기하고 있는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더스트리 4.0는 일단 첫 번째 그 선도적인 전략으로 세 가지 우선 과제를 목표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과거에 공장 중심으로 이니셔티브가 있던 것들을 경쟁 우위를 점하는 전사적 비즈니스 전략으로 전환을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객 중심적 사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생산 영역의 재창조, 그리고 그것들을 다 통합하는 전사의 통합 연결, 이것들을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수직 통합,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공장, 그 다음에 팩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ISA 95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레이어 0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5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경계선들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버티컬하게 기술적으로 수직 통합을 시키면서 오른쪽에 있는 키 디퍼런시에이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정보들을 실시간 머신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자산의 디지털 스레드를 운영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제어되는 엣지 영역들을 이제 수명 주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고객 중심의 공급망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윗단에 이제 우리가 IT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커버를 할 거고요. OT 영역으로 봤을 때는 고객이 엣지에서 중요한 제조 비즈니스를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 레이크를 확보를 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엣지 영역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평적 통합은 이제 기술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나서, 기술적으로 수축 통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수평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수평 통합과 관련된 큰 필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능형 제품 설계, 그다음 지능형 공장, 그다음 지능형 설비 자산, 그리고 사용자의 생산성 강화라고 하는 크게 4개의 축을 가지고 인더스트리 4.0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우리가 엣지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파운데이션들과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좀 더 인리치를 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가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레이어로 좀 들어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쭉 데이터의 흐름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데이터의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최초의 고객의 VOC 내지는 고객의 주문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을 실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핸드오버를 받아서 생산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적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설비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마치 하나의 몸처럼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아마 크게 3개의 영역이 분리가 돼서, 에로비 영역이 분리가 돼서 서로 데이터들이 잘 안 맞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문에서부터, 설계와 주문부터 단절, 그 다음에 설계와 생산과의 단절, 그 다음에 생산과 설비와의 단절이 일어남으로써 데이터들이 가공이 되고 별도로 따로 사람의 손을 타면서 정합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맨 오른쪽에 있는 empowered people, 결국은 사람이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빠르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다,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들이 늦은 데이터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에 믿음이 가지 않는 데이터,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셨던 고객들 대부분 지금 현재 다시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인 겁니다. 서로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 그리고 그걸 갖다 분석을 하려다 보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가 전체 관통되면서 움직이는 데이터로 활용이 되어야 이 정합성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치를, 밸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아키텍처적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제품, 설계, 연구 설계 쪽이겠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팩토리, 지능형 공장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 생산, 물류, 창고, 인벤토리, 이런 것들이 같이 물려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인텔리전트 팩토리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더 뒤로 이제 내려보면 우리가 고정자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설비 자산들, 이 설비 자산들이 지금은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한국이 자동화가 가장 전 세계에서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산과 설비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생산과 설비가 떨어져 있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도 각각의 레이어, 각각의 LOB 영역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만 추진을 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관통되면서 연결되는 형태로 큰 그림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하셔야 된다,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 인더스트리 4.0 얼라이언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SAP는 SAP 단독으로 솔루션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이 없고요. 저희들의 고객들,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사들과 같이 제휴사가 이제 같이 개발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이제 상호 운영이 가능한, 그래서 우리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컨셉들부터 시작해서 오픈 인더스트리 4.0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파트너사와 SAP가 같이 협업을 해서 고객의 그 밸류를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얼라이언스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고객 가치를 제공을 하고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협업을 보장하고 공통의 시멘틱을 설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던 이제 얼라이언스고요. 지금 현재 53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제 창립 멤버는 SAP와 쿠카, 맥어프, 앤더슨 하우저 같은 회사들이 같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컨트리뷰팅 하고 있는 멤버들은 2020년 3월 14일 현재 53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서도 지금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now 코리아 얼라이언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파트너사 분들께서도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쇼케이스, 하노버 메스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쇼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노버 메스의 쇼케이스는 2018년도, 지금 현재 보시는 이제 시나리오는 2018년도부터 같이 시작을 했던, 시나리오를, 그 제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부분이 기계 제조 산업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샘플 제조 라인을 사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샘플 시나리오는 크로네스라고 하는 저희 고객이 실제로 생산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더블 시트 밸브를 장비 안에 들어가는 더블 시트 밸브에 대한 개발을 소개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시나리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노버 메스에 소개된 오픈 얼라이언스 파트너들하고 협업해서 만든 쇼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지금 더블 시트 밸브라고 지금 명칭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제조 산업, 특히 디스크리트 산업의 제품을 대표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2020년도의 시나리오는 디스크리트와 프로세스가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시나리오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디스크리트와 관련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프로세스 부분은 실제로는 이 크로네스의 제품이 고객사에 납품이 되고, 고객사는 음료수, 그러니까 농축액을 개발을 하고 농축액에 믹싱을 해서 홀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디스크리트와 관련된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로네스라고 하는 이 고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를 만듭니다. 이 장비는 바틀링을 하는 장비예요. 바틀링을 하는 장비인데, 바틀링이 보통 똑같이 생긴 병들을 이제 계속 충진을 하는 형태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충진을 하는 형태인데, 이 장비는 여러 개의 홀류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을 장착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원래 구형의 이제 장비가 있었는데,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스마트 밸브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비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차세대 스마트 밸브를 통해서 제조 프로세스를 혁신을 하고
더블 시트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드는 이 더블 시트는 에보가드라고 하는 회사가 크로네스의 이제 자회사인데 에보가드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더블 시트고요. 이 더블 시트가 내부적으로 쭉 생산이 되면서 고객에 납품이 되고, 그다음 이 고객은 음료 생산 업체는 배치 생산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에 주요 캐릭터들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 이제 수잔, 뭐 마리아, 그다음 베티, 뭐 라파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각각의 영역들로 담당을 하고 계신 롤들이 있고요. 지금 가장 이제 그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분과 가장 유사하게 좀 맞추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떠왔어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the market demand? How can a product be optimized to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At the start of every design-to-operate process, market insights and data gathered from customer operations is analyzed and systemized with the help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Visualization provides physical context. This enables a digital thread that empowers people with insights into product and asset data to make key business decisions. It is easy to set up R&D projects, monitor project progress, and get detailed information on every project step. The design team must work closely with all stakeholders while constantly incorporating customer wishes. All parties always have access to up-to-date and consistent design and product data. With the help of SAP Product Lifecycle Costing, product costs, production volume, and profits can be precisely calculated at an early stage. The Entitlement Management System allows users to manage product rights and provides a detailed history of interactions. With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 all components of a product can be modeled. Complex systems are broken down to subsystems, modules, and components. In SAP Engineering Control Center, mechanics, electronics, and software are developed simultaneously. After development, the design is validated directly. Detailed test plans and simulations predict the product behavior during operation and simulate complete systems with virtual prototypes. While the SAP Compliance Workbench guarantees that the product meets all requirements, quantity engineers can also directly collaborate with external suppliers to ensure all compliance certificates meet product standards. Design data is then prepared as a bill of material which is handed over to experts from demand and supply chain planning. When the design process is complete, design data is handed over to manufacturing and service. This enables users to design innovative products that meet dynamic market requirements and to initiate a seamless end-to-end process from design to operation.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보신 그 동영상에 나오는 솔루션들의 시스템 스크린들은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디자인, 그 R&D 영역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보여드린 화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바처럼 그 더블 시트 밸브는 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밸브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 헤드를 새로 설계를 해서 교체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포믹스라고 하는 음료 업체가 주문을 할 때 개별화된 주문을 진행을 할 거고, 그 개별화된 주문에 따라서 이 제품을 생산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디자인 to 오퍼레이트와 관련된 디자인 영역을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생산 쪽으로 수잔 선임연구원이 BOM을 생산 쪽에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릴리즈된 제품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만큼 더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겠죠. 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제 생산 계획 담당자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IBP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IBP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버전에 이제 이미 기록되어 있는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밸브에 대한 수요 계획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요 계획을 수행을 할 때 머신러닝과 엔진을 통해서 정확도를 향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만들어진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 디맨드죠. 이 디맨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듈 레벨에서 수요에 대한 가용성을 점검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데모 화면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모 화면은 엑셀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엑셀이 아니라 엑셀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플래닝 툴을 가지고 이제 수요 계획을 하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필터를 가지고 전체 이제 계획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계획들이 결국은 백그라운드 잡으로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면 수요 계획이 보니까 일반 제품하고 스마트 헤드가 페이즈 아웃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공급 계획하는 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급 계획을, 이제 수요 계획을 이제 했고요. 수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공급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소요 모듈, 수요 계획 쪽과 관련된 모듈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만들어낼 건지, 공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화면과 시스템들을 쓰시게 되는데, 모듈이 약간씩 다릅니다. 모듈이 약간씩 다르고, 이 모듈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갖고 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지금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대시보드를 들어가서 보고 해보니, 지금 보니까 왼쪽 상단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그 유지보수 계획에 있어서 생산이 중단되는 일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리소스 플래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정들을 조정을 하고 캐파를 더 확보를 해서 유지보수 활동에 이제 모자르는 부분들을 다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주에서 32주, 약 4,800시간 정도를 이제 다시 확보를 했죠. 확보를 해서 2주간 유지보수하는 그 기간 동안을 대체를 하는 형태로 수요 계획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난 값들을 가지고 이제 생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았죠.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결국 받아서 이제 계획을 할 거고요. 디맨드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인포믹스라고 하는 고객은 본인이 뭐 요구를 해서 이제 스마트 밸브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 인포믹스라고 하는 고객은 이 지금 보시는 웹페이지 몰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옵션들을 장착을 한 밸브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체이스 오더
이제 그 발주를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될 거고요. 이 발주를 받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생산관리 조장은 이 발주를 지금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주량 분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지금 공장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리소스들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 지시가 내려온, 작업 계획이, 이제 생산 계획이 내려온 부분들을 가지고 디스패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 교대조를 재편성을 하는 이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제 부분들은 각 개별 공장의 작업자들의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자들이 보면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보와, 그 다음에 스킬셋에 맞춰서 작업자들을 할당하는 모습들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자들을 작업장에 할당을 하고 팀을 구성을 해서 작업장에 할당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할당을 하고, 또는 추가적인 다른 작업장과 할당을 해서 각 시프트마다 또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작업자들을 더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이분은 야간조인데, 야간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어사인하는, 작업장을 어사인하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작업들을 대부분 다 엑셀이나 조장님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이제 담고, 그 다음에 디스패칭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디스패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인력들을 구성하고 레이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만들었던 이 이제 시프트들을 어떤 작업장, 며칠부터 언제까지 몇 주간을 쓸 건지를 이제 아까 할당했던 화면들입니다. 지금 이제 특정 작업자는 요 휴가 또는 이제 병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업을 못해서 구멍이 났죠.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각각의 이제 만들어진 이제 지정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메일을 발송을 해서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메일을 보내드리는 화면들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버, 우리 작업자들은 이제 스케줄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조들을 가지고, 작업조들이나 이제 시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 오더가 내려와 있는, 작업 계획이 내려가 있는 것들을 디스패칭을 좀 해줘야 되겠죠. 실제 현장에서 생산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순간순간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디스패칭 들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밑에 있는 작업 부분들이 생산 오더의 공정, 라우팅이 되겠죠. 공정들이고, 지금 특정한 워크센터에서 문제가 생긴 공정 작업들을 지금 다른 조에다가 할당을 시키고, 그거를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오토 디스패칭을 하니 지금 문제가 생긴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매뉴얼리 다시 재작업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들입니다. 이 솔루션은 단순하게 작업 디스패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생산 오더를 가지고 우리가 MES에서 생산 작업 지시를 수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수행한, 지금 보시는 화면이 MES 화면입니다. SAP MES 화면인데, 이 수행한 결과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테이터스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작업이 10개짜리를 2개만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나머지 2개 말고 8개를 스플릿을 해서 다른 작업장에다가 사인을 하거나 이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스패칭, 우리가 과거에 SAP를 운영을 하시면서 고민스러웠거나 하기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디스패칭 영역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솔루션들의 거의 대부분은 각각 개별 솔루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모듈이나 펑션처럼 운영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력들을 다 이제 구성을 해서 다 배치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컨트롤 헤드, 아까 스마트 컨트롤 헤드였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롤 헤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셜 로봇하고 그 다음에 백업사의 엑스플래너라고 하는 물류 이송 시스템들을 같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들을 보니까 보시면 유니버셜 로봇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이 오른쪽에서 매뉴얼리 제조를 할 겁니다. 제조를 하는데 이 유니버셜 로봇은 각각에 있는 캡들, 그 다음 부품, 파트들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백업사의 엑스플래너는 작업을 할 때 순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잠깐 보시면, 물론 이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전자 간판 시스템을 통해서 캡을 이제 몰딩을 하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전자 간판 시스템을 통해서 사출 장치에서 개인화된 버퍼로 이제 우송이 됩니다. 그래서 AGV가 이 자체를 받아서 이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이송시킨 것들은 이 엑스플래너가 계속 돌면서 이제 시리얼하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하게 순차적인 부분들은 이 로봇이 잡아서 작업자에게 순차적으로 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echnology 이 implemented in 엑스플래너 화면들 Explainer 여기 오른쪽 revolutionizes 밑에를 product 보시면 transport. 지금 It 보시는 effectively 것처럼 combines the whole. 라인이나 레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 이 장비 자체가 떠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역시 SAP의 오픈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이 같이 본인들의 제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SAP 솔루션들과 같이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MES 화면이고요. 이 MES의 컴포넌트를 제조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로봇이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PCB 보드를 로봇이 같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작업을 하고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로봇에서 촬영됐던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제 정보들을 기계에서 끄집어 와서 아까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를 얹게 되겠죠. 그래서 헤드를 얹었으니까 작업자는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 절차서를 조회를 하고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워크스테이션 관련된 부분도 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작업 절차를 확인을 합니다. 로봇이 갖다 주면 PCB를 찍고 작업자는 볼팅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리스트를 보고 제대로 들어왔는지 시리얼 넘버, 그 파트 헤드와 그 다음에 PCB 관련된 본체들이 어떤 시리얼 넘버를 갖고 왔는지를 다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바코드나 RFID 시스템을 통해서 시리얼 넘버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SAP MES는 추적성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로봇이 이제 헤드를 찍게 되죠. 이제 헤드를 찍게 되면 그 촬영된 이미지를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시각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98.2%의 확률로 볼트가 빠져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걸 가지고 non-conformable NC 코드를 확보를 하고 그걸 이제 다시 수행을 해서 재작업을 하는 형태로 또는 이제 신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밸브는 본체랑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 본체랑 결합을 하는 그 과정에 중에 AGV가 전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단순하게 장비나 부품들, 파트들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AGV가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받고 다른 데로 이송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는 파트들이 AGV 위에 실려 있고 작업자는 그 AGV 위에서 직접 조립을 하고 AGV는 그곳을 떠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장들이 현재 아이들 상태인지 비지 상태인지를 AGV가 판단을 해서 비어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나믹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018년도 한오브 메스에서 소개가 됐었는데요. 2018년도 한오브 메스에서 이 AGV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3개를 놓고 본인이 Q 스테이션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본인 이제 그 AGV가 자기 작업할 시퀀스가 되면 그 시퀀스가 됐을 때 그 해당되는 작업장 중에 원래 가야 되는 B 작업장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작업장들이 어느 곳에 비어 있는지를 찾아서 최적의 라우팅을 찾아가지고 이 AGV가 스스로 동적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 AGV는 지금 보시는 부분으로 이제 작업자가 수동으로 이제 부품을 조립을 하게 될 건데요. 역시나 SAP MES를 활용을 해서 메인 바디가 도착하고 최종 조립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GV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오고 나서 본체 조립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워크 인스트럭션을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 튜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업 절차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게 제공을 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비숙련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컴포넌트 조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리스트들을 쭉 보시고 포카요케 기법으로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컴포넌트는 시리얼 넘버가 운영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데이터 조립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통해서 볼트의 토크 RPM, 그 다음에 에어 압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전체를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최종 조립에 대한 기능 검증을 하게 됩니다. 최종 조립 기능 검증을 하게 될 거고 이 기능 검증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창고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창고도 지금 보시는 부분처럼 멀티레벨 스토리지를 통해서 자동화 창고를 저희 파트너사인 게하르트가 만든 그 창고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들이 다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생산관리 매니저는 또는 그 더 위에 계시는 임원분들은 지금 전 세계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공장의 KPI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매니팩처링 인사이트, 지금 아까 매니팩처링 MES부터 시작해서 인사이트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하나의 솔루션으로 몇 가지 솔루션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매뉴얼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어떻게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드릴 다운을 해서 플랜트 레벨로 떨어뜨려서 보고요. 해당 플랜트의 정보를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자, EV10이라고 하는 공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DP 카운트가 120개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이게 왜 많은지를 좀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KPI를 좀 확인을 하고요. 프라이머리 NC 코드가 DP 카운트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 주요 인자가 어떤 건지, 그리고 컨트리뷰터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딥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 더 딥다이브하게 OEE 레벨, 우리가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라고 하는 KPI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EE 인사이트를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니 이 OEE는 가용성 지표, 생산성 지표, 품질 지표를 가지고 생산 그 계획을 KPI를 뽑아내요. 이렇게 보니까 돌발 중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게 보입니다. 이 돌발 중단의 주 사유가 보니까 압축 공기 과수요, 그 다음에 밸브의
오픈 딜레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개선하거나 이제 설비 쪽에 어떤 개선 프로젝트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퍼포먼스 쪽도 한번 들여다보면 퍼포먼스 KPI를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생산에 대한 실적 트렌드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로스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피드 로스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KPI를 보니까 유닛 스크랩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네요. 유닛 스크랩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좀 높았네요. 그래서 그 퀄러티 로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지금 보니까 덴시티가 되게 높거나, 그 다음에 템퍼러처가 높거나,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가 높은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로스가 사유로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조립을 했죠. 납품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납품은 트랙 앤 트레이스, 그 다음에 운송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납품되는 부분들을 글로벌하게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다음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진행됐던 운송 프로세스, 운송 그 루트를 이제 확인했고, 그 운송 과정 중에서 발생했던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지금 보니까 발생 이벤트가 고객 납품 증명을 안 했어요. 이게 왜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죠. 피킹도 굿이슈도 다 안 했네요. 지금 그래서 납품 처리를 안 했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플랜은 다 짜놓고 납품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지금 빨리 이거 지금 늦어졌으니까 독촉을 하는 알럿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고 담당자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요청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바운드 계획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선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플래닝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TM, 그 다음에 LB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은, LBN은 특히나 이제 선사, 화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을 확인하고요. 해당 플랜을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리고 운송 경로 확인을 하고요. 해당 운송 경로에 적합한 배송 예정 항목들을, 아이템들을 연결을 해서 딜리버리 프로포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된 로딩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선사에 보내기 전에 최적화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차량을 수배를 해서 가장 최저의 금액으로 최대의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선사 쪽으로 전송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운송을 했어요. 운송을 하고 나서, 운송 다 하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아까 인포믹스가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크로네스가 이제 설비를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납품된 설비를 가지고 운영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서비스를 가지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온보딩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에 대한 모델 정보를 클라우드 상에다가 다 올려놓고요. 이 클라우드 상에 올려놓은 퍼블리시한 그 모델에 대한 특성과 그다음 제품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유지보수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 업체들과 그 설비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같이 결합을 하고, 메이커와 오퍼레이터와 오너가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은 정보들을 운영을 하시는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비즈니스 서비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모델을 등록을 하는데 지금 잠깐 보시면 네. 해당 이퀴먼트 이미 기등록되어 있는 해당 이퀴먼트의 인터믹스가 지금 파트너로 등록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등록을 하면서 IoT 싱크와 MQTT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비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이걸 오퍼레이터와 메이커와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공무팀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연결을 해서 어떻게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품의 컨디션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형태인데요. 제품의 컨디션을 모니터링을 할 때 기등록에 대한 이퀴먼트들을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베일러블한 앱들을 찾아서 넣습니다. 자, 요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파트너사들, SAP의 파트너사들이 본인들이 개발한 앱들을 올려놓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실위어라고 하는 이제 부품 파트가 이제 과거에 지금 에보믹스에서 운영된 거를 보니까 지금 트레시홀드를 계속 넘고 있어요. 당장 수선은 필요하지는 않은데 트레시홀드를 계속 넘고 있기 때문에 얘의 그 수명 주기를 좀 늘려야 되는 개선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 운영 오퍼레이션 하는 담당자는 이거를 개선 기획, 개선 요구 사항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개선 요구 사항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아까 그 에버가드는 이 개선 요구 사항을 받아서 R&D 연구팀에 넘겨주게 될 거고, 이 R&D에 넘겨주는 이 개선 요구 사항은 결국은 연구 과제의 요구 사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운 제품 리뉴얼을 하는 거기에 이니셔티브로 작용을 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제품을 혁신을 하는데 크로스 루프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전체 연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오퍼레이션까지를 전체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 개발에서 생산 쪽을 핸드오프 해주고, 공무팀에서 설비를 도입을 해주고, 이것만 가지고 끝난다. 나는 내 할 일 다 끝났다가 아니고, 연구 개발, 아까 보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운영 유지 보수를 하면서 뭔가 개선, 임프루브먼트 리콰이어먼트를 발생된 것들을 R&D로 넘겨주고, 그 R&D는 다시 한번 개선을 해주고, 생산은 그거를 갖다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고객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생산 과정에서 설비의 그 가용성을 확보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완전히 그 클로스 루프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유기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SAP의 인더스트리 4.0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뒤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는 제가 시간이 한번 다시 되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립터 관련된 부분만 진행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